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지연입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래도 우리 한 해에 굉장히 많이 성과가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0년 두 번째 일자리 콘서트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행사는 힘차게 달려온 2020년 그리고 점프업을 하는 2021년 충북 일자리를 주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정말 기업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또 성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19 수칙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담당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지금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 및 주력 산업을 선정해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일자리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바이오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산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또 채용 연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기관의 담당자 여러분들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등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도 한데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박상경 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주 상공회의소 이화욱 선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수비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왔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박상경 팀장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름에서부터 벌써 의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국내 의료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바이오 기업 풀패키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현재 기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 다시 말해 장비, 시설, 인력 등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업은 애로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기업 내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주 상공회의소 최수비 연구원님 어떤 일을 지금 맡고 계신가요? 저희 상공회의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는 정재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경제, 기업, 환경, 노사, 통상 등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 관련 각종 상담 그리고 경제 정보들을 제공하여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고용노동 무충청북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그리고 10차 표준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바이오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지식 재산권이 있고요.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다 선택하시게 되면 2,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사업 공고 전 사업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통합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각 기관별로 사업 공고를 하게 되고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이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청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공고를 토대로 기업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사업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요. 그 후 협약을 한 후 이제 기업은 사업 설명서에 이제 적힌 그대로 과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결과 보고서랑 이제 지출 증빙 서류를 저희에게 주시게 되면 저희가 결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사용한 그런 업체에 통해 이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충북에서 기업을 하시려면 또 이렇게 청주에서 기업을 하시려면 상공회의소하고 각별하게 친하게 지내시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옥 선임연구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 충북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그 바이오 중점 육성 기업군 발굴 사업이라는 그 충북 바이오 산업 기업군의 성장 단계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기업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도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그 바이오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에 특화된 저희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그 수행 기관들이 좀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또 기업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셨는지 무척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 올해 한 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충북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계자분들을 좀 많이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참 힘들어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기업 담당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정말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려움 직접 파악하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직접 발로 많이 뛰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애로사항에 맞는 그런 어떤 청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충북에 있는 어떤 그 일자리 유관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 사업들 많이 그 안내도 해드리고 연결도 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한 해 한 해 매년 이제 그 충북 바이오 산업에 대한 동향 조사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기업이 처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보다 현실적인 기업 지원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발로 뛴 한 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매출이 줄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최수비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접하면서 어떤 변화들을 좀 느끼셨나요? 저는 올해 처음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기업들의 뭐 참여도도 좀 저조할 줄 알았고 홍보 자체도 조금 이렇게 보류하는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보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홍보 마케팅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실 올해 목표가 50건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좀 마케팅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총 36개 60건 지원을 해 주셔서 목표 대비 약 120%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하반기 정도에 이제 기업을 토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요 만족도 조사는 올해 사업 성과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사업 계획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업체들의 이제 각종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에 이제 좀 더 업체들한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또 창출이 되었군요. 그리고 보다 많은 기업에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기관의 문의를 또 많이 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바이오 관련 업계에서 이제 애로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희 기관에서 이제 지원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업체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업체의 애로 사항들을 많이 찾아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분들도 저희 기관에 방문하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고 저희도 사실 의료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나가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한 8개 기업에 대해서 한 21건 정도의 애로사항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평년에 비해서는 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사항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참여 기업들은 한 14명 정도 현재 이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뭐 추가적으로 더 뽑고자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좀 더 그 실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고용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저희가 대상 기업을 찾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진행 중에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를 서로 상호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협의 기간 중에 좀 오히려 포기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저희 이제 참여 기업들이 그래도 모두 이런 힘든 시기에 잘 견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또 나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또 이런 사례들이 있었네요. 이쯤 되면 기업의 이제 입장으로 볼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수비 연구원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보다 많은 기업과 대화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선 제가 올해 기억에 남는 기업들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마케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큰 대기업의 전국 149개 매장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저희 지원받은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해외 수출 약 하나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희 사업의 이제 최대 목표가 사실 신규 채용이에요. 근데 이제 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명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2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12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요. 매출 또한 전년 대비해서 약 33%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요, 세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여기 역시 이제 저희한테 마케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리점 그리고 이제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바이어들과 제품 논의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업체 또한 19년도 말에 한 7명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명으로 증가하였고요. 매출 또한 8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마케팅이랑 저희가 인증 획득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상품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에 이제 다 제각각이었던 디자인들을 하나로 통일을 했다고 하고요. 인증 관련해서 이제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 또한 전년도에 15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8명으로 증가했고요. 매출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약 200%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처음에 기업이 약 33%라고 하셨었나요? 그 정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후에는 뭐 80% 이상, 그 다음 기업은 또 200% 이렇게 또
고속 성장을 하거나 또 시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있었습니다. 역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상현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기억에 남는 기업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모든 참여 기업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만나고 또 많이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업체가 있다면요, 이제 알사인데요. 이 기업은 진짜 그 사장님이 너무나 적극적이세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의료 산업 관련한 이제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거는 거기서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찾아주시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저희 기관 내부에 지원 이제 하는 파트에서 이런 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이 이제 네.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이 한 4배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채용도 한 2배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지원해드릴 어떤 이제 맛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밖에 저희가 뭐 좀 또 다른 기업이 있다면은 저희가 T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감사한 부분이 저희가 미팅을 가면은 너무나 반겨주세요. 너무나 반겨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미팅에도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자기 기업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찾기가 쉬웠고 그만큼 또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을 빨리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 업체도 더 많고 또 좋은 그런 지원 내용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T사가 이러한 적극성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네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소부장 관련한 또 기업이라서 최근에 이제 그 소부장 관련한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서 또 지역 그 기관 자체에서도 또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지원과 정보가 있는지 달라지는 듯한데요. 그러면 이화욱 선임 연구원께서는 또 어떤 기업이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2020년 한 해 동안 그 했던 저희 행사 중에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에 열었던 그 저희가 일자리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충북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기업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상황이 좀 빈번하고요. 그래서 특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구인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지난 10월에 이제 일자리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을 받게 되었고요. 총 9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진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지역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에 송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기업들의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 콘서트 당일에는 그 참여 기업별 그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셔서 기업 홍보와 그다음에 채용 직무를 소개함으로써 좀 그 구직자들과의 적극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 열린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환경 이제 유기농 비누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 홍보 영상이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직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 일자리 콘서트 당일에도 실시간 방송으로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솔한 그 소통을 한 결과 평소에 저희 지원 채용 공고의 지원자보다 한 5배 정도의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 기업에서 정말로 원했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고
정말로 큰 도움 받았다고 연신 감사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보람이 되었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진짜 일할 맛이 나시겠어요. 발품파느라고 평소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는 기업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는데요. 느끼신 점이 어떠신지 한 해 지내면서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지금 막 끝내주셨는데 이화옥 선임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저희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어쨌든 충북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쨌든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충북 바이오 기업의 그런 어떤 현실에 맞게 다양한 제도와 행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수비 연구원님은 어떠신가요?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사실 마케팅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으로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여러 혜택들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찾아보시다 보면 업체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경 팀장님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좀 답답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원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기업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들 많이 찾으셔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하고 이렇게 기업도 이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혁신 프로젝트 담당자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셨는데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기업에서 너무 움츠러들 일이 아니라 어떤 지원 방향이 있는지 또 우리 기업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각 기관에 문의하시고 계속 상담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 담당자 콘서트 2부로 들어왔습니다. 1부에서는 기업이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인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충북 테크노파크 김성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이승주 매니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양경준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연 우리 지금 세 분께서는 어떤 일들이 올 한 해 있으셨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우선 기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팀장님께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북의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어떤 파트를 맡고 계세요? 네, 저희는 지금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충북도와 함께 바이오 전문 연구 인력 채용 연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장품 뷰티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근로복지 지원금이랑 트레이닝 지원 관련한 채용 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주 매니저님,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으신지 기관 소개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 프로젝트 바이오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충북형 바이오 풀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 매니저 이승주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충북에 특화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기업에 요구하는 기술 연구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의 기술 역량 및 전문 인력 고용 창출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도부터 바이오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 내 바이오 관련 기업과 전문가 및 전문 연구 인력, 석박사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 연구 인력 매칭으로 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 증대와 참여 연구 인력의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기업 성장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경준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충북대학교는 아무래도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으니까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충북에 특화된 화장품 사업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그 지리적 위치에 이점을 살려서 그 전문 교육 시설, 화장품 산업에 관련된 전문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의 대학원 과정으로 그 화장품 산업학과가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학과에서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R&D 사업의 고급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학교에서는 당연히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땠었나요? 네,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그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책이 펼쳐지면서 저희 학교 또한 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취업 지원 사업의 강의 또한 계속 수차례 연기가 되면서 모집된 교육 훈련생들이 네. 이탈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희의 교육 시작 또한 어떨지 강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여러 기관과 그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그 교육생을 초과하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교육이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교육생을 초과하는 결과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승준 매니저께서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번 금년도 충북형 바이오 플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기업 4개사, 전문가 멘토 4명, 석박사 전문 연구 인력 20명을 정량 실적 100% 달성하고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2년 연속 사업을 참여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꾸준한 기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EC18이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연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 임상 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업 가치의 상승과 그에 따른 활발한 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 기업은 또한 2년 연속 참여 기업이고요. 면역 기능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사업 참여 기간 내에 35명 정도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기업은 신규 참여 기업인데요. 이번 오창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지난해 4월 화재 이전 대비 2배 늘어난 생산 능력 향상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는 건기식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며 6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60명씩이나요? 네. 대단합니다. 또 마지막 프로젝트 기업 네. 한 명 말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 프로젝트 기업은 신규 참여 기업으로 마찬가지로 신규 참여 기업인데요. 프로젝트 참여 중에 2020년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에서 헤어케어 기능성 샴푸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거기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문 연구 인력을 채용해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뭐 충북대학교에는 그런 또 기업체들도 많이 입주해 있고 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충북 테크노파크에서는 올해 인력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바이오 전문 연구 인력 채용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개사 총 40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채용되었고요. 이 중 50% 이상이 석박사급 인력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핵심 역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 트레이닝 과정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보람을 가진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참여자 어떤 분들이 그러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주 매니저께서는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기억에 남는 참여자보다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R&D 업무에 적극적이었던 첫 번째 기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의 가격 경쟁력 있는 도내 폐질 염산형과